실리콘밸리의 푸른 하늘 아래 에드워드 밀러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의 본사 건물들이 그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풍경이었죠. 에드워드는 이곳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혁신의 중심, 기술의 성지,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지. 에드워드는 창가에서 멀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에드워드는 테크노바 컨설팅의 최고 경영자로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IT 전략을 제시해왔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기술 동향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유럽, 그리고 한국. 에드워드는 한국 보고서를 집어들며 훑어보았죠. 빠른 인터넷, 반도체 제조. 결국 미국 기술의 빠른 적용자일 뿐이군. 이때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밀러 사장님, 한국 세종그룹에서 협업 제안이 왔네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메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출장 일정을 잡아줘요. 별로 기대되는 건 없지만 대형 계약이니 직접 가봐야겠어.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한국 출장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에도 에드워드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세종그룹에 우리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한 동료가 물었죠. 한국의 IT 산업이 꽤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 않을까요? 에드워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길을 빠르게 따라오는 주자일 뿐이에요. 출장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드워드는 차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였죠. 그날 밤 에드워드는 푸른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까? 다른 나라의 기술 발전은 그저 미국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에드워드는 최종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세종그룹 임원들과의 미팅, 삼성전자 방문, 판교 IT 단지 투어. 에드워드는 단지 또 하나의 출장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이 출장이 자신의 인생과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에드워드 밀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과 안내 로봇들이 그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그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하는 것을 체험했죠. 꽤 효율적이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로비에서는 무인 안내 로봇이 그에게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미스터 밀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에드워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밍된 응대일 뿐이겠지.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에드워드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주시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과 공공 와이파이 존, 자율주행 버스까지. 서울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었죠. 미국에도 이런 건 다 있어. 에드워드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이게 정말 5G 속도인가? 그는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세종그룹 본사를 방문했어요. 회의실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젊은 임원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IT 생태계와 세종그룹의 혁신 전략에 대해 설명했죠. 에드워드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국 기술의 복제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희는 특히 AI 기반 사용자 경험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종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접근법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요. 에드워드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최고 기술 책임자의 대답이 자신감 있게 이어졌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통합. 그것이 한국 IT의 강점입니다. 에드워드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내심 결국 애플이 해온 일이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본사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에드워드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존,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서울은 분명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로비에서부터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 투명 디스플레이가 방문객을 맞이했고 직원들은 최신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연구개발센터로 향하는 동안 에드워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연구실에서 그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최신 반도체 기술과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에드워드의 눈길을 끈 것은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개발 중인 AI 알고리즘은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닌 독자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하셨나요?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약 5년 전부터입니다. 저희만의 독자적인 아키텍처죠. 연구원의 대답에 에드워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타임라인과는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분명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작은 혼란이 일기 시작했죠.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전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삼성전자 방문에서 받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도 대체로는 미국 기술의 연장선상이야. 그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이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라니 에드워드는 그 이름에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하나뿐인데 라고 생각하며 그는 준비를 마쳤어요. 판교에 도착한 에드워드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센터에 들어서자 젊은 창업가들이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안내를 맡은 청년은 26살의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사무실로 에드워드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에드워드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 미국의 의료 AI 스타트업들을 벤치마킹 하셨군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주로 빅데이터에 의존한다면 저희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에드워드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시연을 요청했고 청년은 기꺼이 시스템을 보여주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적은 양의 의료 이미지만으로도 높은 정확도의 진단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한국은 개인정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제약이 때로는 혁신을 낳죠. 청년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하루 종일 여러 스타트업을 방문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에드워드는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어요. 밀러 씨는 실리콘밸리에서 오셨는데 저희 판교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판교가 제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네요.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규모와 자본력은 아직 맞습니다. 다른 창업가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규모보다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은 시장이기에 더 혁신적이어야 하죠. 저녁 에드워드는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홈 체험관 방문이었어요. 그는 별 기대 없이 체험관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체험관은 실제 주택처럼 꾸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시스템의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체험관에 들어서자 AI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맞춤형 환경을 조성했어요.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LG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미국의 스마트홈이 주로 명령어 기반이라면 저희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사용자 니즈를 예측하죠. 에드워드는 직접 시스템과 상호작용해 보았습니다. 음성 명령 없이도 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해 조명, 온도, 음악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모습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건 에드워드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꿈꿔왔던 거야.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드워드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그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특히 LG의 스마트홈 시스템은 그가 알던 어떤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었죠. 우리가 그들을 잘못 판단했던 걸까?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흔들리는 신념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친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이틀간 본 한국의 기술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비치는 서울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이 기술 혁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라고. 오늘의 일정은 한국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탐방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 방문이었죠. 에드워드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닌 자신의 고정관념을 시험하는 여정으로 이 방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송도 스마트시티를 방문하겠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디지털 인프라를 고려해 설계된 도시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에드워드는 한국통신사의 5G 커버리지 맵을 살펴보았어요. 서울 전역과 주요 도시 대부분이 이미 5G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광범위하군.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송도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죠. 쓰레기는 지하 파이프를 통해 자동으로 수거되고 교통신호는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 최적화되었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나요?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어요. 시민들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도시 인프라와 소통할 수 있죠.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분명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적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런 수준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점심 식사 후 에드워드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궁금합니다.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하드웨어 강국이라는 기반 위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혁신을 더하는 것이죠.
에드워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규모가 제한적이지 않나요?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엔. 관계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험이 쉽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죠. 그리고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AI 학술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연구 결과들을 직접 보며 에드워드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저희는 이미 5년 전부터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이버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다국어 처리에서는 특히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에드워드는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저희는 더 효율적인 모델을 추구합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같은 성능을 더 적은 리소스로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죠. 이는 한국처럼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 발전한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에드워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실리콘밸리 중심주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걷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에드워드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 동료들과의 화상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보세요, 에드워드. 한국은 어때? 화면 속 동료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생각보다 놀라운 곳이야. 한국이 IT 혁신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도 있어. 화면 속 동료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한국이라고. 그들은 그저 우리 기술의 빠른 적용자일 뿐이잖아. 에드워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달라. 회의를 마친 에드워드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처럼 춤을 추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동료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죠.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에드워드 자신이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가 정말 세계 IT의 중심이 맞는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정체성 일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세종그룹 본사에서 마지막 미팅을 가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를 맞이한 것은 세종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밀러 씨,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회장이 온화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오랫동안 빠른 추격자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에드워드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셨나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작아요. 그저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죠.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에드워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IT 혁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드워드는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감상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도시가 보였어요. 단순한 기술 수용자가 아닌 독자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도시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닐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에드워드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봤던 것들, 느꼈던 것들,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 모든 것이 그의 세계관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면 이 모든 생각들이 현실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때, 한국은? 부사장인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망설였어요. 놀라웠어. 생각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어. 뭐, 그들이 우리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건 알려진 사실이지.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이건 간단한 대화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소만 짓고 사무실로 향했죠. 다음 날 아침 경영진 회의에서 에드워드는 한국 출장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IT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에요. 많은 영역에서 그들이 우리를 앞서고 있었죠.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에드워드, 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앞선다고.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만 스마트 인프라, 통합 AI 시스템, 사용자 중심 기술에서는 그들이 훨씬 앞서 있었어. 에드워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뭘 제안하는 건가? 마이클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에드워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어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실리콘밸리 중심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거나 한국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글로벌 혁신 모델을 구축하거나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더 깊은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에드워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들의 혁신 모델에서 배우고 우리의 강점과 결합해야 해요.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일주일 만에 완전히 세뇌됐군. 우리가 실리콘밸리야. 전 세계가 우리를 배우러 오는 곳이라고.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실리콘밸리의 우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어요. 에드워드는 그들의 반응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예전과 같은 감동을 주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한국에서 본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사무실에 박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들, 기사들, 그리고 연구 논문들까지 샅샅이 뒤졌죠. 여기 있었군. 에드워드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한국 AI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 건수였어요.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실리콘밸리 기업들보다 특정 분야에서 더 많았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에드워드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확인하고 결심했어요. 그는 한국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마이클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내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그가 말했어요. 마이클은 팔짱을 끼며 앉았습니다. 들어보지. 에드워드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어요. 한국의 세종그룹과 함께 AI 기반 스마트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 그들의 하드웨어 전문성과 우리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하면 시장을 선도할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마이클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 기업과 해야 하지?
미국 기업과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들이 가진 기술과 접근법은 우리와 다르고 그 차이가 바로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어. 에드워드가 설명했어요.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이 유일한 혁신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야. 내게 맡겨줘. 에드워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에드워드는 세종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통화에서 그는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귀사의 스마트홈 하드웨어와 AI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테크노바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한다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그룹 측은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테크노바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밀러 사장님이 한국을 방문하신 후 변화된 시각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 에드워드는 이사회에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한 시장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에드워드가 강조했어요. 글로벌 IT 생태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만이 중심이라는 생각은 이제 시대착오적입니다. 한국과 같은 혁신 국가들과 협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적극 지지했지만 보수적인 멤버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밀러 사장의 제안은 위험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죠. 우리는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서 협업해왔습니다. 이번 제안은 마치 우리가 한국 기업에게 배우러 가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고요. 진정한 협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이사회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고 확장하자는 것이었어요. 에드워드는 만족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다음 달 에드워드는 세종그룹 팀을 샌프란시스코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회사 전체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번 주에 세종그룹의 엔지니어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협업 파트너이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혁신가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주세요. 세종그룹 팀이 도착한 날, 에드워드는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의 혁신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업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팀은 놀라울 정도로 시너지를 발휘했어요. 세종그룹의 하드웨어 전문성과 테크노바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결합되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테크노바의 한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우리도 이런 방식의 데이터 처리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세종그룹의 엔지니어가 화답했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회사 내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직원들도 이제는 한국 파트너들과 열정적으로 협업했어요. 마이클조차 에드워드에게 인정했습니다. 자네 판단이 옳았어. 이 협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어. 3개월 후 파일럿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A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었어요. 이사회 발표에서 에드워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협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테크노바와 세종그룹의 협업 프로젝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시 후 첫 3개월 만에 그들의 AI 스마트홈 시스템은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자연스러운 학습 능력에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에드워드는 출시 6개월을 기념하는 파티에서 세종그룹 팀에게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리 두 회사만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협업 모델의 성공이에요. 세종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어요. 밀러 사장님의 선견지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다리를 놓아주셨죠. 성공은 업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협업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이제는 동방을 배우다. 글로벌 기술 협업의 새 모델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실리콘밸리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아시아,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들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특별 펀드를 조성했고,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혁신 사례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이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한 업계 저널리스트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식 혁신이 화두입니다. 에드워드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보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경계를 넘어설 때 일어나죠. 협업의 성공에 고무된 에드워드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테크노바 내에 글로벌 혁신 센터를 설립해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기술 기업들과 협업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세계 유일의 혁신 중심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에드워드는 전체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회사 내 반대가 거의 없었어요. 이미 한국과의 협업 성공을 목격한 임원들은 에드워드의 비전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전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마이클조차 이제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난 틀렸어. 마이클이 에드워드에게 고백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난 자네가 일시적인 감동에 휩쓸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자네는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야. 1년 후 에드워드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테크노바의 엔지니어 팀과 함께였어요. 그들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테크노바의 첫 해외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에드워드는 1년 전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는 이곳을 낯선 곳이 아닌 혁신의 동반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테크노바와 세종그룹의 협업 제품 광고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그의 변화된 세계관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에드워드는 한국 IT 전문대학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글로벌 기술 협업의 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강단에 선 에드워드는 청중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했어요. 1년 전, 저는 한국을 단지 기술의 빠른 추격자로만 여겼습니다. 에드워드가 입을 열었어요. 그것은 제 무지였고 편견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의 리더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접근법, 다른 시각이 만날 때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탄생하죠.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한국이 함께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학생이 질문했어요. 밀러 씨는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중요한 혁신의 중심지예요. 하지만 이제는 유일한 중심이 아닙니다. 한국도 다른 국가들도 각자의 강점으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어요. 미래는 어느 한 곳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에드워드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자신이 그 미래의 일부가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에드워드 밀러의 여정이 단순히 한국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년간 그의 변화된 세계관과 글로벌 기술 협업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들려드렸는데요. 혁신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질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